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생태계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냥 단어 설명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생태계가 뭐지? 라는 거지. 생태계 먼저부터 할까요? 생태계는 가자. 단어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단어 다 아는 것 같아? 됐니? 생태계에서 단어 되게 중요한 거 있지? 뭐 있어? 개체. 개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우리 앞으로 뒤에서 개체 할 거야. 개체 무슨 뜻이지? 한 마리. 그렇지. 한 마리. 개체군 그럼 무슨 뜻이지? 그렇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렇지. 같은 종. 알겠니? 이게 개체군 그러면 한 종으로 여러 마리 해야 돼. 이게 지금 뭐야? 사슴이야? 그러니까 사슴만 여러 마리 있을 때는 개체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사슴도 하나 있고 만약에 여기 토끼도 하나 있어. 그럼 이거는 개체군이 될 수가 없어. 여러 마리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개체군 그러면 무조건 한 종이 돼야 되겠고 군집 그래야 어떻게 돼야 돼? 여러 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여우들도 있고 뭐 두더지, 토끼, 뭐 저런 새들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개체군, 군집까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여기까지 군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 군집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환경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렇지. 비생물군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태계는 생물 플러스 뭐야? 환경을 부를 때 생태계라 부릅니다. 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에서 요 단어만 잠깐 하고 갑시다. 생태계에서 생산자 뭐야? 생산자. 빛을 이용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하는 거지. 생산자 이 말 그대로 뭐야? 유기물을 생산해내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누굴 말하는 거야? 광합성 생물을 말하는 거야. 광합성 생물.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랬을 것 같아. 광합성 생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독립영양생물이라 그래.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게 뭐지? 그렇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서 살 수 있는 걸 독립영양생물이란 말이야.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립영양생물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래? 너희는 스스로 못 살잖아. 부모로부터 어때? 경제적으로 또는 뭐야? 거주지를 모든 것들을 의탁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독립영양생물이 안 된단 말이야. 카우츠는 독립영양생물이야. 난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는 다른 말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그 유기물을 섭취하는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소비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식물을 뜯어먹는 것부터 해서 모든 육식생물들은 다 뭐가 돼야 돼? 소비자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소비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얘는 종속 영양생물이야.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만들어져 있는 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사는 거야. 다른 양분을 뜯어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를 다른 말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거지. 자, 분해자는 뭐가 돼야 돼?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 유기물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무기물로 바꿔주는 애들이지. 됐어요? 다시 할게. 분해자는 내가 양분을 섭취해서 그 에너지로 쓰는데 그 양분을 섭취해서 유기물을 뭘로 바꿔줘야 돼?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을 얘가 뭐 하지? 썩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야. 우리는 분해자가 없으면 물질이 썩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해자들, 버섯, 세균, 곰팡이가 있어. 여기 조심한 건 누구라고? 버섯. 알겠니? 버섯!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들이 낚시 물질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아니야. 알겠니? 우와, 버섯 식물인데. 과학적으로는 그치, 다른 동네 가서, 글쎄, 뭐, 누구는 식물이라 그럴지 몰라도 과학적으로는 절대 식물이라고 하면 안 돼. 뭐에 해당하는 거야? 식물은 과잉 생산자인데 버섯은 분해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 식물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삼겹살 먹을 때 버섯 먹으면 엄마 우리는 지금 분해자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알겠니? 그러면 분해자를 먹으니까 소화 잘 되겠네. 알겠어? 그럼 엄마 다 알아들으셔. 알겠어요? 분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성경이가 안 오네. 아, 성경이 학교에서 야자 잡혀 들어갔대. 난 21세기에 야자하는 학교는 또 처음 봤네. 됐니? 그 뭐지? 섬강인가 그 시골 고등학교는 야자를 한대요. 우와. 야자를? 나의 성경이가 야자를 갔어. 됐니? 야자를 갔어. 됐니? 그래서 왜 성경이 생각이 나냐면 1학년 때 성경이는 학교에서 지렁이가 나왔어. 자, 이제 지렁이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중에 어디에 속해? 그래, 분해자에 속한단다. 알겠니? 분해자에 속한다. 됐니? 그럼 분해자래. 선생님도 생각을 안 해봤어. 지렁이? 이 새끼가 꿈틀대서 뭔가를 먹으니까 소비자인가 그랬는데 분해자랍니다. 물론 소비자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와 분해자의 경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분해자인 측면이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성경이가 물어봐서 나도 고민해봤어. 됐어요? 비생물적 요소 뭐 많죠? 동기.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하나 암기해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방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버섯 시험에 나올 확률 높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벌써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 하나 더 넣자. 작용, 반작용, 또 뭐 작용? 상호작용. 그래서 단어 3개가 나와. 작용, 반작용이야. 갑니다. 어딨어? 다시 할게.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됐어요? 그래서 보면 왜 이름이 없어? 느티나무 어딨어? 그냥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자, 작용이 뭐야?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가 없다. 어디서? 여기 있네.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요걸 우리 뭐라 그래?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작용이라고. 작용. 됐어요? 반작용은 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뭐야?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거의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게 뭐야? 인간이겠지 뭐. 인간이 산업활동을 해서 공기가 어때야 돼? 탁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얼마 전에 뭐야? 오존층에 구멍이 난다든가.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다음에 생물은 생물에게 다시 소비자한테는 분해자가 다시 뭐야? 생산자한테 다시 분해자한테 소비자한테 서로 생물은 생물에게 영향을 주고 받죠? 이걸 우리 무슨 작용이라 그래?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니? 이거 치사하게 문제를 많이 낸다.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얘밖엔 거의 없다고 봐야. 그래서 가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느티나무가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한다. 어이고, 느티나무가 뭐 받았어? 햇빛을 받아. 햇빛 뭐야? 비생물이. 느티나무가 자란다. 빛의 세기에 따라 식물의 잎의 두께가 달라진다. 빛의 세기, 비생물, 잎의 두께, 생물. 여기 있네요. 식물의 낙엽이 쌓이면 식물의 낙엽, 생물, 토양이 비옥해지는 건 비생물. 지렁이가 생물 이동하면서 토양의 통기성 뭐지? 그렇지.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들락달락거리는 거 이런 걸 통기성이라 그래. 통기성이 좋아진다. 붉은 여우가 붕어를 잡아준다. 붉은 여우 생물, 붕어 생물. 붕어, 붉은 여우 생물과 생물에게. 늑대 개체수가 증가하면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늑대 생물, 사슴 생물. 생물은 생물에게. 무슨 작용? 상호작용.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를 낸다면 뭐밖에 낼 수가 없어? 얘 하나 낸다. 알겠니? 됐습니까? 요거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야 돼? 쭉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나 풀까요? 하나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보기에서 하나 찾자. 120번입니다. 창피하지만 하 풀겠습니다. 됐어요? 늑대는 너무 하다. 됐니? 이건 초등학교 4학년도 알겠다. 그지? 초등학교 4학년 때 늑대는 생산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선생님 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늑대는 무슨 자에 해당해야 돼? 소비자에 해당해야 되겠죠. 일조량이 참나무의 광합성량에 미치는 거. 일조량 뭐지? 햇볕이 비치는 양을 일조량이라 그래. 참나무의 광합성에 미치는 것은 그 참나무의 광합성, 참나무가 광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조량은 비생물인 거고 참나무는 생물인 거죠.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니까 작용, 비생물이 생물한테 작용하는 거 기억. 맞는 말이 돼야 되겠네. 숲의 나무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되면 토양의 수분의 증발량이 감소되는 것. 됐니? 그러면 여기서 숲의 나무로 인해서 나무 뭐야? 생물. 햇빛이 차단돼서 토양 수분이 뭐한대? 토양 생물 비생물 그러면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줘서 수분의 증발량이 감소되니까 뭐야? 반작용. 그러면 반작용 여기 있겠네. 이것도 맞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하죠? 이런 거 실수해서 틀려오면 되게 억울할 걸로. 억울하겠죠? 자, 갑시다. 여기는 조금 신경 좀 써야 될 게 있네요. 자, 갑니다.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인데요. 물질의 순환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영향을 줄 건 별로 없어요. 됐어요? 물질의 순환 말하는 거야. 물질 순환. 그러니까 물질의 순환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은 뭐 된다? 순환된다. 순환이 무슨 뜻이죠? 그렇지.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와야 돼? 제자리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을 하면 물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무슨 용어를 쓸 수 있어? 순환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해볼까요? 이산화탄소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중에 누구? 탄소의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탄소의 순환을 말하는. 이 탄소가 생물체한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밖에 없어? 광합성밖에 없어. 그럼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생물체에 가는 거야. 생물체. CH5 이런 상태로 탄소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 탄소 원소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포도당에 저장되겠죠. 그걸 누가 먹겠어요? 풀떼기들이 먹겠죠. 1차 소비자가 먹겠죠. 그러면 이 탄소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 토끼한테 있겠죠. 그러면 토끼가 호흡을 통해서 다시 탄소가 공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얘가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사체나 배설물 속에 뭐가 있겠어? 탄소가 있겠죠. 그럼 이걸 분해자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 배설물을 화석 연료로도 써서 대기 중으로 다시 날라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질이 순환되는 거란다. 물질의 순환이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물질의 순환. 너무 대충 하냐? 그래도 뭐 이런 데서 오래 걸리지 맙시다. 이런 데서 오래 걸리지 맙시다. 자, 봐요. 그런데 이제 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암기사항입니다. 얘는 많이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외우라고 했는데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많이 중요합니다. 바로 뭐죠? 질소의 순환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 조금만 시간 투자합시다. 질소는. 자, 우리는 왜 질소의 순환이 중요하지? 가녀라, 우리는 왜 질소의 순환이 많이 중요해? 질소의 순환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해? 에이, 우리 그러지 말자. 나연아. 됐니? 내 사랑 나연아. 오늘 사랑이가 안 왔네. 나의 사랑이가 안 왔네. 됐니? 사랑. 질소의 순환 왜 중요해? 자, 봐. 모든 생물체의 최구성 물질이 누구야? 질소야. 뭐 임마? 나 이제 우리 간열이 헛돌 때 따라갔네. 다시 할게. 으이! 다시 할게. 됐니? 다시 할게. 잘 봐봐. 우리 제가 아프대 오늘. 괜히 오늘 간열이가 많이 아프단다. 됐니? 다시 갈게. 간열아. 모든 생물의 최구성 물질이 누구야? 단백질이지. 왜 질소로 돼 있어? 네 몸뚱이 질소로 돼 있어?
우리 몸이 질소로 돼 있으면 후 불면 날아간대. 됐니? 풍선이야? 아 그래. 어이 풍선이 많이 부풀었다. 됐니? 어이 저게 진짜. 됐니? 다시 할게. 간열아. 됐니? 어이 삐지면 안 돼. 알겠니? 우리 간열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라. 알겠니? 선생님 그러면 힘들어. 나 마음이 아파. 됐니? 간다. 아니 어디서 대사를 까먹었잖아. 어디서 까먹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단백질. 아 단백질.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다시 모든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 단백질.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의 됐니? 구성하는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은 뭘로 만든다고? 단백질은 뭘로 만들어야 돼?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된 거야. 아미노산이 모여서 된 거야. 그럼 아미노산은 어떤 원소로 돼 있어야 돼? 그래. C, H, O, N으로 돼 있어. 됐니? 이거 전번에 외우라니까 이걸 못 외워갖고 이거 굉장히 단백질은 어떻게 생긴 애야? 촌스러운 애야. 촌스러운 애들이 단백질이 많은 거야. 알겠니? 갑자기 촌스럽다는 말이 왜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촌스러워. 이게 못 알아들으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영어도 배우고 그래야 돼. A, B, C, D, E, F, G. 됐니? 됐어? 그래서 아미노산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원소가 촌스러운 애인데 누가 있는 거야? 질소 원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CHO라는 원소는 아주 쉽게 생물체가 흡수가 돼. 왜? 들여 마시면 뭐가 있어야 돼? 물과 이산화탄소만 있어도 되니 생물체에서 CHO는 된지. 근데 무슨 원소가 없는 거야? 질소 원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물체에 무엇이 공급돼야 돼? 질소 원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지구상의 질소는 풍부해 안 풍부해? 겁나 풍부해. 대기 중에 78%가 뭐야? 질소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겁나 풍부한 질소인데 그게 생물체로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안 들어와? 그래 저 새끼 너무 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안 해. 저 새끼 너무 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안 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봐. 들이마시면 질소를 78%나 들여마셨지만 후 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질소는 다른 형태로 흡수돼야 돼. 그걸 바로 뭐라 그래? 질소 화합물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질소를 스스로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생물은 질소 화합물 형태로 흡수하는데 잘 봐, 시작한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질소가 공기 중에 제일 많은데 질소가 공기 중에 많은데 질소도 많고 산소도 많은데 반응을 안 해, 얘네들이. 그런데 대기 중에서 뭐가 있으면 공중방전이라는 게 뭐야? 천둥이야. 천둥, 번개가 치면 얘네들이 엄청난 고압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 해야 돼? 뭐가 만들어져? NO2가 만들어지는 거야.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질소 산화물은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녹아. 그럼 질소 산화물에 물에 녹으면 뭐가 나와? NO3- 질소 산화이, 질소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질소 이온이 물에 녹으니까 모든 식물이 됐니? 뭘 흡수할 수 있는 거야? 물에 녹여 있는 질소 원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과거에 언제 풍년이 들어? 천둥 번개가 많이 치던 해는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왜? 식물이 잘 자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양은 많아 작아? 매우 작아. 아이, 우리 대기 중에 천둥 번개가 얼마나 친다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질소 산화물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질소 산화이온이 되면 이건 질산이온이야. 됐니? 질소 원소가 생물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얘보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얘야. 저런 애들 뭐라 그래? 질소 고정 세균인데 저거 암기돼야 된다. 질소 고정 세균 여기서 한번 나오고 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겠지. 질소 고정 세균이 뭐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또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됐니? 어떠한 세균이 뭘로 만들 수 있어? 질소 고정작용을 해서 암모니아로 만들 수 있어. 질소 화합물로 만들 수 있어. 됐니? 그러면 이 질소 고정세균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야?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 있어? 콩과 식물에만 있는 거야. 콩에 있는 거야. 콩.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있어야 돼? 질소 고정세균이 땅 속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서 뭘 만들 수 있어? 암모늄 이온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그 암모늄을 물에 녹여서 뭐 만들어져? 생산자가 뭘 만들 수 있어? 질소 이온을 흡수할 수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질소 고정세균 두 번째지 얘 질산화세균이야. 그러니까 식물은 이 암모늄 이온을 다이렉트로 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얘를 질산화세균을 거쳐서 질산이온을 흡수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야. 왜냐하면 암모늄 다이렉트로 흡수하면 이 암모늄은 무슨 성이 있다고 배웠어? 염기성, 독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량 이렇게는 흡수할 수 있지만 다량 이렇게 흡수하면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그러니까 땅속에 뭐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질산화 세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세균이야. 그래서 세균 두 개 이름 외워야 돼. 알겠니? 질소 고정세균 어디에 있어야 돼? 콩과 식물에 있어. 질소 고정세균 이름도 외웁시다. 됐니? 질소 고정세균 얘 혹시 이름 알아? 뿌리혹 박테리아야. 뿌리혹 박테리아야. 어디에 있다고? 뿌리혹 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에 있어. 됐니?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토양이 비옥하지 못해. 그러면 우린 그 땅에다 뭐 심지? 콩을 심는다.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우리나라의 농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인삼을 심어. 인삼. 그럼 인삼은 어떤 작물이냐면 땅의 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한대. 알겠니? 그래서 인삼을 심었던 땅에는 다른 농사가 안 돼. 왜 안 되겠어? 땅 속에 양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삼 농사가 끝나면 꼭 그 땅에는 뭐만 심어? 콩을 심는 거야. 콩은 땅 속의 양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뭐해? 양분을 합성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있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걸 지력이라 그러는데 지력이 약해지면 콩을 심었어. 우리나라 농법에서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다 뭐가 있어? 질소 비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지. 인삼 농사 끝나면 전부 다 땅 갈아가지고 비료 뿌려가지고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겠지. 뭐 콩을 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질산화세균 뭐야? 암모늄을 뭘로 이뤄?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거야. 됐니? 질소 고정세균 다른 말로 뭐라고? 뿌리옥 박테리아야. 됐니?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뭘로 만들 수 있어?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 수 있어. 됐니?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뭐가 필요해? 질소 요소가 필요했던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좋죠. 한 방에 암모늄 이온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바로 뭐야? 동물의 사체야. 동물의 배설물이고. 그래서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은 전부 다 무슨 덩어리가 있어?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동물이 죽은 사체를 땅에 묻으면 동물의 사체는 전부 다 무슨 덩어리야? 단백질 덩어리겠지. 그럼 단백질이 분해되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질소 이온이 나오겠지. 알겠니? 또는 뭐 있어? 동물의 배설물이야. 됐니? 동물의 배설물도 모두 소화되지 않고 남은 상당량의 단백질 성분들이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흡수하지 못한. 그러면 다시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봐. 세균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세균, 질산화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이제 봐. 탈질산화세균. 탈질산화세균은 뭐야?
땅 속에 있는 질산이온을 뭘로 바꿔버려, 이 새끼가. 다시 질소와 산소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질소로 해서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질산화. 그래서 여기서 질소의 질산에서 탈 무슨 뜻이야? 뺏어버리는 거야. 무엇을? 산소를. 그래서 다시 뭘로 날려버리는 거야? 대기 중으로. 질소를 날려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걸 뭐란다고? 탈질산화 세균인 거야. 세균이 3개가 나와. 무슨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무슨 세균? 질산화 세균. 그 다음에 탈질산화 세균이 있는 거란다. 됐어? 간이로 왜 짐을 써? 안 줘? 아니 못 써 있을 것 같으면 앉으면 되지. 상태가 사람이 좀 놀려먹었다고 삐져가지고 가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덩치는 큰데 속이 좁으면 안 돼. 왜 성질내? 잡으러 가려고? 빨리 잡아봐. 네 덩치로 우리 됐니? 간이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그래서 얘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 문제만 몇 개 풀겠습니다. 하나, 2개 찾아서 풀어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자, 볼게요. 짠, 어디 있어? 됐어요? 얘인가요? 확대가 안 돼서 모르겠네. 탄소순환이구나. 여기 있네요. 질소순환 그럼 여기 있겠죠? 질소의 순환이 여기 있겠네요. 자, 가겠습니다. 136번으로 문제를 풀죠. 136번으로 풀겠습니다. 자, 보자. 그림은 생태계에서는 이런 질소순환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A, B,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골라봅시다. 그랬더니 방금 질소 뱅고다. 대기 중에 질소야. 그러면 공기 방전에 의해서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질산이온이 다시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질문이 없지만 요 새끼 세균 방금 배웠죠? 얘 이름 뭐라 그래야 돼? 탈질산화 세균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자. A, B, C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되는데 A, B,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생산자고 누가 분해자겠어? 생산자 뭐가 돼야 되겠어? 그지?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 먼저 찾을게요. 생산자는 뭘 흡수해야 되겠어? 그치? 질소 이온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흡수해 가야 되고 암모늄 이온을 흡수해 가야 되겠죠? 우리 뭐 있지? 소비자가 이 질산 이온이라든가 암모늄 이온을 직접 흡수할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 암모늄 이온을 직접 흡수하면 뒤져. 알겠니? 이거 암모니아 물에 녹인 거잖아. 니네 암모니아 물에 녹인 거 먹어봐. 죽지. 됐니? 그러니까 얘가 누가 돼야 돼? 얘가 생산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생산자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돼야 돼?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 있겠죠?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얘가 소비자야. 얘는 다시 이 생산자에 있는 걸 흡수하거나 소비자에 있는 걸 흡수해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보내는 걸로 보아 이 C가 누가 돼야 되겠어? 분해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가 분해자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분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C는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와, 얘 되게 중요한 놈이죠. 대기 중의 질소 또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순수지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꿀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죠. 됐어요? 얘 누구야? 아까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놈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을 겁니다. 뿌리옥만 쓸게요.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암모늄 이온이 생산자한테 다이렉트로 가기도 하지만 어디 들렸다 가라 그랬었죠. 이렇게 가는 양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죽어. 그래서 얘가 어디 들렸다가 가야 되겠죠. 됐니? 얘를 무슨 세균이라고 그랬어 아까? 이름 질산화 세균이라고 그래서 얘를 질산화 세균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가는 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A에서 일어납니다. A 어디 있어야 돼? 소비자한테서 일어나야 돼? 아니죠. 아까 뭐라 해서 뿌리옥 박테리아겠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때야 돼? 아마 분해자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겠고요. 나는 질산화작용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질산화작용 맞습니다. B에서 생산자네요. B에서 토양 속의 질산이온의 일부가 질소 기체로 생산자에 의해서 질산이온의 일부가 질소 기체로 환원되기도 하나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해야 되겠죠? 답은 니은만 맞을 것 같네요.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니은? 아무튼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 더 안 해도 되겠죠? 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름만 외우면 돼. 누구 이름 외워야 돼? 세균 이름 외워야 돼. 세균 이름 무조건 나오는 거야. 됐어? 추워? 그래. 자, 갑시다. 여기는 조금 빨리 가고요. 우리 저쪽에 가면 조금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데가 있죠. 신경계에서. 두 번째인데 여기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데가 있죠. 탄소순환은 넘어갑시다. 얘 말하는 거야. 얘. 요거 굉장히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요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거야. 얘 말하는 거야. 얘. 시험에 많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오고. 됐어요? 바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식물 군집에서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야. 식물 군집이니까 뭐가 돼야 돼? 군집이니까 여러 종이 모여 있는 거지. 그럼 식물의 군집이니까 식물이 여러 종이 모여 있는 곳. 어딜 말하면 되겠어? 뭐 산이나 들이나 뭐 이런 곳을 말하겠지. 그러면 그 식물 군집에서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특히 이 용어 되게 중요해. 용어를 내거나 저기 있다가 다른 그래프로 내거나 여기를 말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합시다. 지금 조건이 뭐야? 식물 군집에서의 됐니? 뭐야? 유기물의 양. 됐니? 그러면 잘 보자. 식물 군집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이야. 잘 봐야 돼. 식물 군집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 말하면 되겠어? 하나의 치약산. 됐니? 우리나라 뭐 한라산. 하나의 군집이야. 그럼 잘 봐야 돼. 전체 이 양이 총생산량이야. 총생산량. 그러면 그 식물 군집에서 생산한 총 뭐의 양이야? 유기물의 양을 뭐라 그래야 돼? 총생산량이라고 해야 돼. 용어 잘 써야 돼. 총생산량이라는 말은 그 식물 군집에서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그 총 유기물의 양. 됐니? 그걸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지. 호흡량이 뭐냐라는 거야. 이 호흡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호흡량이. 됐어요? 호흡량이 뭐냐면 우리 호흡량 뭐야? 그 생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한 양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한 에너지의 총량을 뭐라 그래야 돼? 호흡량 그래야 되는 거야. 호흡량.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게 호흡량이니까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 용어 다 외워야 돼.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빼자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니까 선생님이 총 생산량이 얼마야?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야. 됐어요? 그럼 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총 우리 학원의 매출액이라면 그게 총 수익이 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럼 뭐 있어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 기사분들 페이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있을 거고 세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원이 운영되는데 나가는 양을 말하는. 이게 뭐 400만 원이야. 됐어요?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600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식물 군집에서 이만큼을 생산했습니다. 이걸 생산하는데 이만큼의 소비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순생산량은 얼마가 돼야 돼? 요만큼이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용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뭐 말하는 거지?
식물 군집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이 식물 군집 중에 잘 봐. 고사량 있지, 고사량. 식물 군집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만들어지긴 했으나 말라 비틀어 죽은 애들 있겠지. 그 다음 또 뭐 있겠어? 어이구, 낙엽량 있겠지. 식물이니까. 됐니? 분명히 식물이니까 얘가 자라서 이 낙엽도 내가 만들어낸 유기물일 거 아니야. 근데 바람 분다고 해서 이 유기물이 딱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도 뭐가 돼야 돼? 순생산량에서 소비된 에너지 양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이게 뭐야? 피식량. 왜? 저게 식물 군집이니까 저 식물을 뜯어먹는 뭐가 있겠어? 뭐 벌레도 있을 거고 또 초식동물도 있을 거고 걔네들한테 영양분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 바로 뭐야? 얘. 빼앗기고 남는 얘. 얘를 뭐라 그래? 얘를 뭐라 그럴까? 얘를 그렇지, 성장량. 됐니? 이게 성장량인 거야. 내가 만들어진 전체 총 유기물 중에 고사량 빼고 무슨 양 빼고 피식량 빼고 얘가 생장량이 되는 거라고. 이거 단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 이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단다.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다시 봐. 지금 우리 식물 군집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도. 이렇게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봐. 여기가 시간인데 봐봐. 다시. 이게 유기물의 총량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총생산량인 거지. 이만큼이. 근데 총생산량에서 어이구 이게 순생산량이 요만큼이래 내가. 그럼 요 사이 요만큼 어디로 간 거야? 호흡량으로 빠져나간 거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순생산량 중에서 내가 성장량이 이만큼이래. 그럼 성장량이 이만큼이니까 또 요만큼 빠져나가겠지. 얼마만큼 빠져나간 거야? 그렇지. 뭘로? 피식량이나 고사량으로 빠져나간 거지. 그럼 내가 성장하는 데 쓴 양이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에 해당하겠지. 이 그래프 이해되겠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로도 나오고, 그래서 총생산량, 순생산량, 성장량. 용어 잘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양? 피식량.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봐. 아주 써머리 강의인데, 봐봐. 아, 여기 없네. 됐어요? 자, 봐. 요게 방금 뭐였냐면, 선생님 봐. 요게 식물 군집이었어. 나 봐야 돼. 식물 군집이니까 얘가 무슨 양이야? 총생산량, 얘가 호흡량이지. 근데 봐라. 지금 얘를 뭐 하려고 그래? 이게 피식량이야, 피식량. 됐니? 그럼 얘가 뭐야? 생산자지. 생산자야. 잘 봐야 돼. 그러면 이 생산자의 에너지가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에너지가 얼마야? 그게 바로 뭐야? 피식량이잖아. 그러니까 피식량이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간 양이야. 그럼 봐라. 요게 1차 소비자한테 넘어가지. 잘 봐야 돼. 그럼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 이만큼이야. 뭐 이렇게 많이 왔어.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너무 성의 없는데.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 얼마만큼이 돼야 돼? 요만큼에 해당하겠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야. 됐니? 만약에 이게 100이었다면 1차 소비자한테 온 양이 얼마야? 100이 되는 거지. 근데 봐. 이게 만약에 메뚜기라면 메뚜기도 무슨 양이 있겠어? 그렇지. 피식량이 있겠지. 다시. 메뚜기도 무슨 양이 있는 거야? 호흡량이 있겠지. 메뚜기도 살아가는데 쓴 양이 있겠지. 메뚜기도 지가 살아가는데 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메뚜기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먹힌 양도 있겠지만 뭐 있어야 돼? 배설량이 있어. 내가 먹은 것가 다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배설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배설량이 만큼 있단 말이야. 배설량. 하고 그 다음에 지가 살아가는데 쓴 거 빼고. 그러면 잘 봐. 요게 메뚜기의 무슨 양이 되는 거야? 피식량이 되는 거야. 피식량이 되는 거야. 메뚜기의 피식량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 메뚜기의 피식량 중에 100 중에 피식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 한 30 합시다. 그럼 메뚜기를 뜯어먹은 건 얼마 에너지를 먹은 거야? 30밖에 안 먹은 거지. 그럼 메뚜기를 뜯어먹은 애는 누구야? 개구리겠지. 그럼 개구리는 얼마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피식량 얼마 흡수한 거야? 30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메뚜기의 에너지에 30을 받은 개구리는 지가 살아가는데 또 얼마 쓰겠어? 에너지 쓰겠지. 지가 배설로 이만큼 쓰겠지. 그럼 남는 에너지는 얼마겠어? 개구리 몸에 쌓인 양은 요게 피식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체가 30이었으니까 피식량은 얼마가 간대? 30이 채 안 돼야 되겠지. 즉 이 그래프를 왜 그려주는 거지? 그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어때야 돼? 그렇지, 줄어드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무조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뭐 한다고?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피식량이 줄어든다고.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순환에서 1차, 2차, 3차로 갈수록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에너지 소비자가 어떻게 돼? 계속 차가 늘어날 수는 없는 거야. 됐니? 대부분 먹이 사슬을 지나가면 최종 소비자가 몇 차 내에서 끝나? 3차나 4차에서 끝난다고. 왜 그러겠어?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란다. 나머지 뭐 에너지 효율은 우리 어떻게 구해? 우리 되게 많이 구해봤지? 에너지 효율 여기 하지?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해? 항상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량은 주는데 뭐가 늘어나?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거야.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거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알겠니? 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지? 소화기관이 발달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지금 소화기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책에는 없어. 알겠니? 근데 상위 단계로 갈수록 소화기관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어때? 거기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높단 말이야. 됐어요?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간다. 문제 몇 개 풀고 오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하고 에너지 흐름 문제하고 여기 있네요. 됐죠? 아까 그 문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자 간다. 42번이야. 142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인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총 생산량, 순 생산량, 호흡량에 관계없이 나타낸 겁니다. A, B, C는 호흡량, 총 생산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왜 발음이 세지? 자, A부터 가겠습니다. A가 뭐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에너지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총 생산량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BC, BC는 둘 중에 하나가 호흡량이고 하나는 피식량이래. 누가 더 커야 돼? 호흡량이 훨씬 더 커야 돼. 피식량보다. 그러니까 이 양이 더 크고 이 양이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호흡량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볼 수 있어? 피식량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네요. 됐습니까? 자, 기억 맞는지 봅시다. 이 식물 군집에서 광합성량이 만약에 증가했어요.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광합성을 통해서 많은 양의 뭘 합성할 수 있겠어?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겠죠? 그럼 뭐의 양이 증가하겠어? 총 생산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근데 총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돼 있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됐어요? B는 B 어디 있어요? 호흡량입니다. 생산자가 자신의 호흡으로 소비한 그렇죠. 지가 살아가는 데 쓴 양입니다. C는 얘가 지금 뭐야? 초식동 얘가 뭐야 돼야 돼? 식물 군집이니까 이 피식량은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 그렇지. 소비자. 그 소비자인데 무슨 소비자가 돼야 돼? 1차 소비자가 돼야 되겠죠. 식물을 뜯어먹는 건 1차 소비자야. 그래서 1차 소비자를 다른 말로 초식동물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래서 C는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유기물의 양이다. 잘 맞는 말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잘 맞는 말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니는 졸리냐? 나는 바쁜데 과감하게 졸립네. 그러니 어이구 과감하게 졸린다. 자, 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성장량, 순생산량, 총생산량의 순서 없이 나타난다. 누가 돼야 돼? 기억이 총 생산량 치사하게. 니은은 뭐라고?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순생산량. 됐어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야 돼? 지가 잡혀 먹었거나 그 다음에 고사 낙엽량 뺀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겠어? 성장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질문이 뭐가 있나 볼까요? 145번? 145번이라 뭘 물어봤을까요? 145번이라 뭐 물어봤니? 3번 물어봤어? 145번을 물어봤는데 3번 물어봤어? 아니네, 145번 아닌데. 143번이야? 간다. 기억! 호흡량은 기억에서 니은을 뺀 거야. 호흡량은 어디 있어? 모르겠네.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지. 그럼 호흡량 어디 있어? 총 생산량에서 순생산량을 빼면 이 양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호흡량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을 뺀 건 호흡량이냐고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순생산량은 T1, T2일 때 순생산량이야? 그럼 여기 있잖아요. T1 여기 있네요. 아이고, 순생산량. T2 여기 있네요. T2. 됐니? 그러니까 순생산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피식량 고사량은 어디에 있어야 돼? 피식량 고사량은 순생산량에서 뭘 빼야 돼? 여기를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디귿에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요? 기억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씩 빠르게 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바로 합시다. 그래 졸려? 치사한 놈들.